며느리가 임신해서 친정에 있을 때 인사차 갔는데 어떤 여자를 때리는 걸 봤어요. 문제는 그 여자가 30년 전 유괴당한 제 친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60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정말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실제로 제게 벌어졌거든요. 저는 인천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이 200명 정도 되는 중견기업으로 30년간 성실하게 일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제 인생에 이런 일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게는 아들 준호가 있어요. 올해 35살인데 대학병원에서 내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죠. 3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 미소가 참 예쁘고 똑똑한 아이라서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하지만 사실 제게는 준호 말고 딸이 하나 더 있었어요. 아니,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30년 전 여름 당시 8살이었던 제 딸 지은이가 유괴를 당했거든요. 1995년 7월에 무더운 어느 날이었어요. 지은이는 집 앞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는데 잠깐 사이에 사라져 버렸어요. 아내가 빨래를 널다가 아이들 목소리가 안 들려서 내려다봤는데 지은이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친구 집에 놀러 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온 동네를 뒤졌죠. 경찰서에 신고도 했고 밤새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3일 후 전화가 온 거예요. 딸을 찾고 싶으면 3천만 원을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어요. 1995년 당시 3천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회사 자금까지 동원해서 돈을 준비했어요. 범인들은 한강 반포대교 아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경찰과 상의했지만 아이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혼자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범인들은 돈만 받고 도주해버렸어요. 아이는 따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6개월간 수색 작업이 이어졌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경찰은 이미 아이가 위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죠. 아내는 그 충격으로 우울증에 걸렸고 2년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준호한테는 누나가 병으로 하늘나라에 갔다고 말했어요. 어린아이에게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잔혹했거든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어요. 지은이는 제 마음속에서 영원히 8살 모습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 정말 우연한 기회에 충격적인 일을 목격하게 됐어요. 며느리 미소가 임신을 해서 친정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평소 같으면 연락만 했을 텐데 첫 손자라서 그런지 괜히 안부가 궁금해서 청주까지 가게 됐어요. 2시쯤 도착해서 사돈 어른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졌어요. 실내 화장실이 사용 중이라서 밖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하더라고요. 마당으로 나가는데 정말 날씨가 좋았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거든요.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잠깐 바람이라도 쐴까 하고 마당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당 뒤편에 있는 작은 창고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자가 아프다고 그만해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처음에는 TV 소리인가 했는데 너무 생생하더라고요. 호기심이 생겨서 조심스럽게 창고 쪽으로 다가갔어요. 창고 옆면에 작은 창문이 있었는데 커튼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이 들여다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본 장면은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 미소가 한 여자의 뺨을 때리고 있었거든요. 제대로 못한다고, 밥을 못 먹는다고 윽박지르고 있었어요. 맞은 여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는데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송하다며 다시 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가정부를 혼내는 줄 알았어요.
물론 때리는 건 잘못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숨이 멎을 뻔했어요. 30년 전 잃어버린 제 딸 지은이와 너무나 닮았거든요. 동그랗고 순한 눈, 작고 오똑한 코, 모든 게 똑같았어요. 단지 어른이 된 모습일 뿐이었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30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하필 며느리 집에서. 그런데 그 여자가 며느리에게 하는 반응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언니,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언니라고 부르면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었는데 목소리와 말투가 마치 정신연령이 어린아이 같았어요. 제 딸 지은이는 경미한 지적장애가 있었거든요. 또래보다 말이 늦고 이해력이 조금 부족했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욱 순수하고 착한 아이였죠. 그 여자의 말투가 정확히 지은이와 똑같았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참고 문을 열려고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며느리 미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저는 화장실 갔다 오는 길에 바람 좀 쐬고 있었다고 대답했어요. 며느리가 제 팔을 끌다시피 하면서 집 안으로 데려갔어요. 그 이후로는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온 신경이 그 창고 쪽으로 쏠려 있었거든요. 간신히 인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그 여자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제 비서 김 과장을 불러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확인해 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사돈집 주변을 좀 둘러보고 오게. 김 과장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제가 얼마나 확신하는지 보고는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며칠 조사한 결과 그 여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른 아침에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간다는 걸 알아냈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하지만 정말 떨렸어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 아니면 맞다면, 두 경우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5시 30분 저는 육거리 시장에 도착했어요. 이른 시간이라 상인들이 준비하느라 분주했지만 손님은 많지 않았어요. 6시 10분쯤 한 여자가 시장 입구로 들어왔어요.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제 심장이 더 빨리 뛰었어요. 정말 지은이와 닮았어요. 아니, 닮은 게 아니라 지은이가 자란 모습 그 자체였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그 여자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100% 확신했어요. 제 딸 지은이었어요. 이름을 물어보니 지연이라고 대답했어요. 본명인지 물어보니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할머니가 지연이라고 불러주셔서 그렇게 알고 있다고 했어요. 혹시 어릴 때 기억나는 거 있을까요? 그 여자의 얼굴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잘 몰라요. 어릴 때 무서운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산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았어요. 할머니라는 말에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점점 확신이 섰어요. 유괴범들이 지은이를 어딘가에 버렸고 산에 사는 노부부가 발견해서 키운 거였어요. 그럼 지금은 왜 여기에 있는지 물어봤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있기 무서워서 내려왔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미소가 도와주었다고 했어요. 미소를 언니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미소가 잘해주는지 물어봤더니 갑자기 몸이 움츠러들면서 감사하다고 밥도 주고 잘 곳도 준다고 했지만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힘든 일은 없는지 물어봤지만 계속 괜찮다고 부인했어요. 하지만 몸짓과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갑자기 지연이가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어요. 빨리 가봐야 한다며 늦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연락처라도 물어보려고 했지만 절대 안 된다며 거의 공황 상태에 빠져서 도망치듯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확신했어요. 그 아이가 제 딸 지은이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구해내느냐는 거였어요. 먼저 DNA 검사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연이의 DNA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때 생각난 게 아들 준호였어요. 의사인 준호라면 좋은 방법을 알 수도 있을 거고 무엇보다 이 상황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준호한테 어떻게 말할까요? 3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이제 와서 털어놓는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고민 끝에 준호를 집으로 불렀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면서 사실 너한테 누나가 있었다고 말했어요. 준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누나? 하지만 어릴 때 병으로 죽었다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30년 전에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지은이의 유괴, 실패한 거래, 아내의 죽음, 모든 걸 다 말했어요.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충격이 너무 컸던 거죠. 그럼 누나가 살아있다는 말씀이냐고 물어보는데 그뿐만 아니라 너희 처가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최근에 목격한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준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정말 확실한 거냐고 물어보길래 DNA 검사를 해봐야 100% 확실하겠지만 아버지는 확신한다고 했어요. 다행히 준호가 저를 믿어줬어요. 그리고 준호가 DNA 검사 방법을 알아봐 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지연이에게 접근하느냐는 거였어요. 며느리 미소가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며칠 후 준호가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미소를 장인 장모와 가까운 곳에 여행을 보내겠다는 거였어요. 그동안 제가 직접 확인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며느리가 여행을 떠났어요. 이제 기회였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떠나기 전에 저희 집에 전화를 했거든요. 혹시 며칠 동안 청주 쪽으로 오실 일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였어요. 왜 그런 걸 묻는지 의아했지만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뭔가 의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행동하기로 했어요. 며느리가 떠난 다음 날 저녁, 저는 청주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제대로 운전하기도 어려웠어요. 며느리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었어요. 집안에 불은 켜져 있었지만 조용했어요. 먼저 초인종을 눌러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몇 번을 눌러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상했어요. 분명 집안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나올까요? 혹시 지은이가 혼자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혀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어서 집 주변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뒷마당으로 갔을 때 창고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발견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창문으로 들여다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었어요. 지은이가 창고 바닥에 앉아서 차가운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그것도 거의 남은 밥찌꺼기 같은 걸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지연이의 상태였어요. 얼굴에 멍이 있었고 옷도 찢어져 있었어요. 참을 수 없어서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냐고 묻길래 이번에 시장에서 만났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했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문이 조금 열렸어요. 지은이가 무서워하는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여기 왜 왔느냐고 물어보길래 당신이 걱정되어서 왔다고 했어요.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아무 문제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들어가도 되겠냐고 물어봤지만 안 된다며 미소 언니가 오시면 어떻게 하냐고 하더라고요. 미소는 지금 없지 않냐고 했지만 그래도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당신을 도와주려고 온 거라고 했지만 도움이 필요 없다고 했어요. 정말 괜찮다면 왜 여기서 이런 음식을 드시고 있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 말에 멈칫하더라고요. 혹시 어릴 때 기억나는 이름이 있는지, 지연이가 아닌 다른 기억나는 이름이 없는지 물어봤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혹시 지은이라는 이름 기억나지 않아요? 그 순간 지은이의 눈이 커졌어요. 지은이요? 뭔가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아빠, 엄마 하면서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지은이라고 불러줬어요. 그런데 나쁜 아저씨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앞으로 다가가서 지연이를 꽉 안았어요. 그리고는 미안하다고 내가 아빠라고 말해줬어요. 아빠라고요? 그래, 정말 아빠야. 30년 동안 너를 찾았어. 지연이가, 아니, 지은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면서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만져보더라고요. 아빠? 아빠가 맞냐고 물어보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30년간 기다려온 그 말이었어요. 그래, 정말 아빠야. 그렇게 30년 만에 딸과 재회했어요. 하지만 기쁨보다는 분노가 더 컸어요. 제 딸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분노 말이에요. 이제 아빠와 함께 가자고 했지만 지은이는 여전히 미소 언니를 무서워했어요. 30년간 받아온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도 다행히 지은이가 저를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데려왔어요. 준호도 누나를 만나고 정말 놀랐어요. 정말 누나가 맞냐는 표정이었지만 지은이를 보는 순간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준호가 즉시 DNA 검사를 주선해 줬어요. 그리고 며칠 후 결과가 나왔어요. 99.99% 일치. 역시나 제 딸이 확실했어요. 하지만 이제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며느리 미소와 그 가족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 말이에요. 지은이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혼자 있기 무서워서 마을로 내려왔는데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그때 미소를 만났는데 집에서 일하면 밥도 주고 잘 곳도 준다고 하더라고 해요.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일을 조금만 잘못해도 때렸고 밥도 제대로 안 줬다고 해요. 남은 음식만 주면서 감사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미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관련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정민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미소와 연인 관계인 것 같았다고 해요. 그 사람도 자주 와서 지은이를 괴롭혔는데 더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지만 미소와 비밀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회사 얘기, 돈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학대가 아니라 뭔가 더 큰 음모가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그들이 아빠 회사 얘기한 적 있냐고 물어봤더니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동차 부품 회사라고 하면서 땅이 비싸다고 했다고 해요. 확신이 섰어요. 이들의 목적은 단순히 지은이를 부리는 게 아니라 저희 회사를 노리는 거였어요. 준호와 상의해서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준호야, 미소가 네 누나를 30년간 학대했어. 그리고 지금 딴 놈과 아빠 회사까지 노리고 있는 애다.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로서 그리고 오빠로서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미소가 청주로 돌아왔어요. 저희가 지은이를 구한 걸 모르고 있었죠.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미소를 지켜봤어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거든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어보길래 잘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혹시 며칠 전에 어디 다녀오신 곳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역시 의심하고 있었어요. 왜 그런 걸 묻느냐고 반문했더니 그냥 궁금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준호가 미소의 전화 통화를 우연히 들었다며 저에게 말해줬어요. 미소가 누군가에게 큰일 났다며 그 애가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다며 집에 왔는데 창고가 비어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혹시 도망간 건 아니냐고 상대방이 물어보는 것 같았는데 미소가 아니라고 했대요. 그 애는 그럴 용기가 없다면서 분명히 누군가가 개입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준호가 전해준 그 통화 내용을 들으니 화가 났어요. 이들이 지은이를 정말 물건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그냥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하인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다음 날 드디어 경찰이 움직였어요. 준호가 의사 신분으로 신고했고 학대 증거들도 제출했어요. 미소와 정민 그리고 미소의 아버지까지 모두 체포됐어요.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이들은 처음부터 저희 회사를 노리고 있었어요. 정민이 자백했는데 병원 로비에서 준호를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인 준호와 결혼해서 저희 집안으로 들어온 다음 제가 은퇴하면 자연스럽게 회사를 차지하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그리고 저희 공장 부지가 개발 예정지구에 포함되어 있어서 땅값이 엄청나게 오를 예정이었거든요. 수사를 담당한 김 형사도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다며 혀를 찼어요. 재판이 시작됐을 때 저는 방청석에서 지켜봤어요. 지은이도 함께 있었는데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제가 옆에 있으니까 조금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판사가 판결을 읽기 시작했어요. 미소는 감금, 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8년형을 받았어요. 정민은 공모 혐의로 6년형, 미소의 아버지는 4년형이었어요. 판결이 나왔을 때 미소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본인은 모른다며 정민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증거가 그들의 계획적인 범행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은이가 제 팔을 꽉 잡더라고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제 정말 안전한 거예요? 그 말에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 아무도 우리 지은이를 괴롭히지 못해. 그렇게 30년 만에 정의가 실현됐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은이와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지은이는 처음에 모든 것을 무서워했어요. 30년간 받은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거든요. 정말 여기 있어도 되는지, 쫓아내지 않을 건지 계속 불안해했어요. 하지만 저는 매번 똑같이 대답했어요. 이제 평생 아빠가 지켜주겠다고. 준호도 누나를 정말 잘 돌봐줬어요. 의사답게 지은이의 건강 상태도 체크해주고 심리치료도 받을 수 있게 도와줬어요. 이제 아픈 곳이 없는지 물어보면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주었어요. 지은이가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기뻤어요. 몇 달 후에는 지은이가 스스로 하고 싶은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 카페에서 일하고 싶어요. 따뜻한 차 만들어서 사람들 주고 싶어요. 지은이가 사람들에게 따뜻한 걸 대접하고 싶어 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30년간 몰랐던 딸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회사 근처에 작은 카페를 하나 내줬어요. 지은이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정말 제가 해도 돼요? 지은이의 눈이 반짝이는 걸 보며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우리 지은이가 사장님이야.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손님들도 지은이의 순수한 마음을 좋아했어요. 오늘도 따뜻한 차를 달라는 손님에게 지은이가 어떤 차를 좋아하시냐고 물어보는 이런 일상적인 대화들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준호야, 아빠가 이제 회사에서 은퇴하려고 해. 아무래도 이제는 힘들기도 하고, 남은 시간 누나 지은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30년간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만회하고 싶었어요. 회사는 믿을 만한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저는 지은이와의 일상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지은이가 자기 때문에 회사 그만두면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제가 말했어요. 지은아, 아빠에게는 내가 회사보다 훨씬 소중해. 그 말을 듣고 지은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요즘 저희는 매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지은이의 카페에 가서 함께 차를 우리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기도 해요. 아빠, 이 차 이름이 뭐예요? 응? 아빠도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볼까?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있었어요. 지은이를 키워주신 산골의 할머니, 할아버지 묘소를 찾아뵙기로 한 거예요. 지은이가 그분들을 만나고 싶다는 표정을 지었거든요. 지은아, 할머니, 할아버지께 인사드리러 가자. 지은이의 눈이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원도 깊은 산골까지 올라갔어요. 작은 공동묘지에 소박한 묘비 2개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지은이 아빠가 왔어요. 우리 지은이를 20년간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깊이 절하며 인사드렸어요. 지은이도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저 아빠 찾았어요. 보고 싶어요. 그날 우리는 한참 동안 그곳에 있었어요. 지은이가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는 걸 들으면서 정말 고마웠어요.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신 게 제가 웃는 거였어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결심했어요. 앞으로는 지은이가 항상 웃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지금 지은이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아직은 말이 조금 어눌하거나 자신감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모든 걸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의견도 당당하게 표현해요. 아빠, 오늘은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고 싶어요. 그래? 그럼 가자. 이런 일상이 제게는 정말 소중해요. 준호도 결국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다시 결혼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새며느리는 지은이를 정말 따뜻하게 대해줘요.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돌이켜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30년간 잃어버렸던 딸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거든요. 물론 지은이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에요. 가끔 악몽을 꾸기도 하고 큰 소리에 놀라기도 해요.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며칠 전 지은이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행복하다는 짧은 한마디였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빠도 행복해, 지은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대답이었어요. 지금 저는 60대 중반이지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잃어버렸던 딸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가족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은이가 이제는 안전하다는 게 가장 기뻐요. 더 이상 아무도 우리 딸을 괴롭힐 수 없어요. 요즘 지은이는 카페 일에 정말 재미를 느끼고 있어요. 손님들도 지은이를 좋아하고 단골들도 많이 생겼어요. 지은이가 우린 차는 뭔가 특별하다며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손님들이 말씀해 주실 때마다 정말 감사해요. 지은이의 카페는 이제 동네에서 유명해졌어요. 특히 지은이가 직접 우린 허브차와 따뜻한 미숫가루가 인기가 많아요. 최근에는 지은이가 새로운 꿈을 이야기했어요. 아빠, 저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요. 어떻게? 저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차를 선물해주고 싶어요. 정말 착한 마음이시죠? 자신이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다니. 그래서 지금 지은이와 함께 작은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어요. 요양원이나 복지시설에 차를 가져다 주는 일이에요. 따뜻한 차를 마시면 마음이 편해져요. 다른 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은이의 이런 마음이 정말 예뻐요. 3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길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끼는 것 같아요.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들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 가려고 해요. 지은이가 어릴 때 자주 불러주던 자장가가 있어요. 요즘도 가끔 흥얼거려주면 지은이가 정말 좋아해요. 아빠, 그 노래 기억나요. 어릴 때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럴 때마다 정말 감격스러워요. 30년 전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도 지은이는 카페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도 따뜻한 차를 우려서 누군가를 편안하게 해주겠죠. 그리고 저는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딸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하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안아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저는 30년을 기다렸지만 여러분은 지금 당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혹시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따뜻하고 감동적인 실화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